2023년 수익에 목말랐던 분들이라면 새해에는 종목 선별에 더욱 집중하셔야겠죠. 지금부터 업종 내 대표 종목들의 대결 이어가 볼 텐데요. 이 시간 이동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익을 향한 묵직한 한방 보여주실 거죠? 네, 큰 걸로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대결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밸런스 게임이 있는데요. 한번 참여를 해보시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장 마감 1분 전 과거로 돌아가기, 장 마감 1분 전 미래를 예측하기.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미래 예측하기가 나을 것 같은데 네. 1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미래를 예측하는 게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업종 내 대표주들로 밸런스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결, 로봇 대표주,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올해 개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섹터, 단연 로봇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로봇주는 테마주 성격이 강해서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새해는 좀 어떨까요? 새해뿐만 아니라 솔직히 한 2030년까지는 아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테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외 공장 철수와 함께 리쇼어링이라는 이제 기업들이 좀 많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협동 로봇 산업이 최근 3년 동안 한 31% 정도 성장을 했다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 싸지게 되고 국내 대기업들도 앞다투어서 이제 산업 자동화를 선언하게 되면서 빠르게 이제 로봇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내년 말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선반영할 수도 있어서 중장기 성장성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종목 선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장주인데요. 만약 둘 중 하나만 투자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 이동우 대표님의 의견 확인해 보죠. 하나, 둘, 셋. 네, 두산 로보틱스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역시 한 번 대장주는 계속 대장주인가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대장주가 가야지만 나머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수월하기 때문인데요.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후광 효과를 받으면서 큰 상승세를 좀 보였었죠. 실제로 이제 2배 이상 매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많은 주식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상장 후에 이제 흐름들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막상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후에는 그걸 충분히 이제 메꿨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 2배 나는 매출을 이제 협동 로봇이나 해외 매출의 기대감으로 충분히 이제 상승세를 더해지면서 지금은 그 2배 이상의 매출을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메꿨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움직임이 훨씬 더 가벼워지기도 했고요. 또한 대장주 움직임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도 동조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대응하시기엔 조금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도 지난번 박스권 돌파 상단인 10만 원권을 다시 깨지지 않는다라면 당분간은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대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올 한 해 가장 뜨거웠던 섹터 2차 전지 대표주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LS 머트리얼즈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자,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2023년 하반기에 혜성처럼 등장했다는 건데요. 올해 새내기주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 시장이 너무 좀 어려웠던 것도 네. 아마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9월, 10월 달 2달 이상 조정을 크게 받은 후에 자금 흉통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운 모습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LS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머티가 대안처로 떠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을 통해서 공모가 대비해서 세 자릿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각인되게 되면서 많은 공모주 시장에도 투자를 하게 되게 되었고요. 상장 후에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하면서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은 낮아지고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나 환상들이 조금 더 커진 게 확실히 이제 관심들이 높아진 배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상장 첫날 대비해서 에코프로 머티는 5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2배 이상 올랐고 이어서 상장 첫날 따따블 종목인 KNS,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DS 단석도 그런 핫한 시장을 보여주는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LS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머티 두 종목 모두 공모가 대비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핫 종목으로 급부상했는데요. 자, 만약 둘 중 하나에만 투자할 수 있다면 어디에 하실 건지 대표님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에코프로 머티가 아니라 LS 머티리얼즈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 많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벼운 LS 머티리얼즈를 골랐습니다. 뭐 둘 다 같은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한데 소재 관련주인 에코프로 머티를 고를 것이냐, LS 머티리얼즈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고를 것이냐, 둘 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둘 다 좋습니다.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이제 LS 머티리얼즈도 에너지 충전과 방전을 줄여주기 위한 꼭 필수적인 장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건 지금 둘 다의 종목들이 상장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현 시점에서 굳이 고르자면 상장한 지 더 얼마 되지 않은 게 변동성 측면에서도 네. 훨씬 더 대응하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LS 머티리얼즈를 골랐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가 대응이 좀 더 쉬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매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필살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대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주의 대결입니다. 바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연간 수주액이 3조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고 셀트리온은 합병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둘 중 하나에만 투자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바로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살짝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을 예상을 했는데 셀트리온 들어주셨어요. 무거운 종목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뭐 셀트리온이 현재로선 더 좋아 보이는데요. 뭐 아무래도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셀트리온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한 표를 더 들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뭐 연초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의 컨퍼런스가 있고요. 네. 그 기대감을 높이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올라오는데 대부분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이제 큰 종목들이었죠.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은 램시마 SC가 시장 확장에 용이한 평가를 받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차적으로 합병 완료하면서 2차적으로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을 완료하게 되면 원가 절감을 통해서 주가 보양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기술적으로도 연중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상승 회복이 2021년 고점 부근인 30만 원 부근까지 1차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가능해 보이는 자리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매년 새해가 되면 가장 주목받는 바이오 투자 행사,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곤 하는데요. 관련해서 주목할 제약 바이오주가 있다면 함께 전해주시죠. 뭐 오늘 한방 종목이 이거인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신테카 바이오를 가지고 왔는데요.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전자 연구를 하는 기업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의료 AI에 가까운 거죠. 이미 대전에서 AI 바이오 슈퍼컴 센터를 완공을 했고요. 1월 JP 모건 헬스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신약 플랫폼인 딥매처와 네오 ARS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어서 이번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한 아마 큰 기술 계약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바닥권에서 12월 중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네. 1월 JP모건 헬스케어 전까지 9월 고점 부근인 17,000원에서 19,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관심을 좀 보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묵직한 한방, 신테카 바이오에 대한 분석과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대결 만나볼까요? 바로 올해 반도체 섹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핫스타,
한미반도체와 제주반도체입니다. 두 종목 모두 올해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개인들의 러브콜이 쏟아졌던 종목들인데요. 돌이켜보면 반도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잘 나갔던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들이 좀 더 많이 움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실제 연초부터 챗GPT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까지 이어지면서 기존 반도체보다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해진 상황인데요. 그걸 제조하기 위한 장비주들의 강세는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상승률보다는 중소형 장비주들의 단기적인 큰 수익을 기대한 자금들이 몰리면서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한미반도체와 제주반도체 내년에도 올해만큼이나 놀라운 주가 성적을 선보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두 종목의 대결 크게 보면 HBM과 온디바이스 AI의 대결로도 보입니다. 이 대표님의 의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주가 흐름은 제주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근데 오히려 좀 많이 최근에 올랐던 제주 반도체보다 조금 더 많이 쉬었던 한미 반도체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3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SK 하이닉스와 함께 다시 빠르면 4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장 증축이 확정된 상황이고 내년에 마무리되려면 장비 수요를 맞춰야 되는데 그 필수적인 장비주들이 모두 다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제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주가도 현재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기술적으로는 62,000에서 한 5만 원대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연간 실적 발표 시즌이 가까워오게 되면서 기대감에 재차 신고가인 67,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그걸 돌파하게 되면 7만 원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동우 대표님의 의견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 ready or not.